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김준호, 58세, 30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자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삶.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그리고 지금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퇴직 후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준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늦었다고 생각하는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라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30년간 반복해온 아침 루틴을 마지막으로 수행하며 그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년. 참 길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희끗해진 머리, 깊어진 주름살, 그리고 어깨를 짓누르는 피로감. 젊은 시절의 패기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무거운 책임감과 현실에 대한 체념만이 그의 표정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 미영은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어떤 기분이에요? 글쎄, 실감이 안 나네. 내일부터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받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예요. 좀 쉬시다가 천천히 생각해봐요. 미영의 말은 위로였지만 준호에게는 왠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연금과 퇴직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존재감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30년간 매일 걸었던 이 길을 마지막으로 걷는다는 생각이 드니 모든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평소 눈여겨보지 않았던 골목길의 작은 꽃집, 아침마다 문을 여는 빵집, 아주머니의 밝은 인사, 등교하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다 있었구나.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준비해둔 작은 환송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케이크와 꽃다발, 그리고 진심 어린 축하 인사들. 하지만 준호의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허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대리, 아니, 이제는 김 선배님이라고 해야겠네요. 30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배 직원의 말에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저런 후배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이 남았을까요? 오후 6시, 평소보다 일찍 끝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준호는 개인 짐을 정리했습니다. 30년간의 흔적들, 받은 상장들, 업무 수첩들,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 작은 박스 하나에 모든 것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30년의 전부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순간 준호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큰 힘과 용기를 준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다음 날 월요일,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깬 준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몸이 저절로 일어나려 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 오늘부터는 안 가도 되는구나. 침대에 다시 누우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7시 30분, 평소 출근 시간이 되자 이상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출근하고 있는데 자신만 집에 있다는 것이 마치 게으름을 피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미영이 이미 아침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오늘은 뭐 할 계획이에요? 글쎄,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그럼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뭔가 해봐요.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미영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지만 준호에게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30년간 정해진 스케줄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자유시간이 주어지니 오히려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회사에서 업무에 몰두하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11시, 12시. 시간은 이상하게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 더욱 무기력해졌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오후에는 인근 공원을 산책해 봤습니다. 평일 오후의 공원은 주로 연세 드신 분들과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로 가득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바둑을 두는 노인분들,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젊은 엄마들. 모두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지만 준호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뭐지? 너무 젊어서 노인 그룹에 끼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애매하고.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저녁까지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영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그냥 쉬었어. 내일은 뭔가 계획을 세워봐요. 너무 갑자기 바뀐 거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날 밤, 준호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자유로운 삶인가? 왜 이렇게 공허하지? 퇴직 전에는 자유시간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하지만 막상 시간이 주어지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마치 30년간 남이 짜준 스케줄에만 익숙해져서 스스로 하루를 계획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빠,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서 뭔가 해보세요. 대학생인 딸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방학이라 집에 있던 지혜는 아버지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뭘 하라는 거야? 아빠도 적응 중이야. 친구들 아빠들은 퇴직하고 나서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하고 그러던데. 지혜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골프는 돈이 많이 들었고 등산은 함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 취미도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내 미영과의 관계였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준호가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서로의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았습니다. 당신, 낮에 집안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뭘 도와달라는 거야? 빨래라도 개서 놓고 설거지라도 하고.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있잖아요. 나도 30년 넘게 일했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되나?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놀 건데요? 연금도 많지 않고 애들 결혼도 시켜야 하고. 미영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준호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의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준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가족들은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어느 날 오후 준호는 홀로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젊은 직장인들이 노트북을 열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목표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자신만 홀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대화가 준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빠도 작년에 퇴직하셨는데 적응하시느라 힘들어 하세요. 그런가? 뭐가 그렇게 힘들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우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학원에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학원을? 뭘 배우시는데? 컴퓨터랑 영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냐고 하셨는데 지금은 재미있어 하세요. 젊은 직장인들의 대화를 들으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욱 수척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지역 문화센터의 강좌를 검색해 본 것입니다. 기타 초급반, 영어 회화, 요리 교실, 다양한 강좌들이 있었지만 준호는 주저했습니다. 20대, 30대들과 함께 수업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했습니다. 58살에 기타를 배운다고? 우스꽝스럽지 않을까? 하지만 어제 카페에서 들었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삶에 활력을 주고 있다는 것. 미영에게 문화센터 수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뭔가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민망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예요? 요즘 평생 교육이 화두잖아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미영의 격려에 용기를 얻은 준호는 문화센터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지역 문화센터에 도착한 준호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50대, 60대 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기타 초급반 문의하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58세입니다. 아, 그러시면 괜찮으세요. 저희 기타반은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계세요. 기타 경험은 있으신가요? 학창 시절에 잠깐. 그럼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인데 등록하실까요? 순간 망설여졌지만 준호는 용기를 내어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 준호는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50대 여성분, 60대 남성분, 그리고 40대로 보이는 주부. 안녕하세요. 처음 오시는 거예요? 60대 남성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김준호입니다. 저는 박동수라고 해요. 저도 작년에 퇴직하고 기타를 시작했어요. 그러세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재미있어요. 집에서 혼자 연주하면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박동수 씨의 말에 준호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적응해서 즐기고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강사가 들어오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본 코드를 배워보겠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기타. 손가락이 뻣뻣하고 코드를 잡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C 코드부터 시작해 볼까요?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준호는
강사의 설명에 따라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몇 번 연습하자 희미하게나마 코드 소리가 났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워요. 강사의 격려에 준호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1시간 반의 수업이 금세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미영에게 수업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땠어요? 생각보다 재미있었어.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도 많고. 다행이네요. 앞으로 계속 다닐 거예요? 응, 해볼만해.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기타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기본적인 코드 몇 개를 칠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노래도 따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수업 후에는 가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 오늘 연주 많이 늘었네요. 같은 반 수강생인 이정숙 씨의 말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정숙 씨는 남편이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 바람에 취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멀었어요. 저희끼리 소모임 만들어서 연습하는 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박동수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퇴직 후 비슷한 시기에 기타를 시작한 동수 씨와 준호는 특히 죽이 잘 맞았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어디서 모이죠? 제가 아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연습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늦깎이 기타 동호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준호, 동수 씨, 정숙 씨, 그리고 몇 명의 다른 수강생들까지 총 6명의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첫 모임 날 준호는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뭘 연습해 볼까요? 아름다운 강산 어떠세요? 코드도 어렵지 않고. 정숙 씨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서툴지만 함께 연주하는 그 시간이 준호에게는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것도 하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즐거우면 되는 거죠. 동수 씨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수 씨는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가족들하고도 어색하고. 저도 그래요. 아직도 적응하는 중이에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공감하는 시간들이 준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준호 씨, SNS 해보세요. 요즘 유튜브에 연주 영상 올리는 분들 많아요. 정숙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 나이에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준호는 SNS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자신의 연주 영상을 조심스럽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댓글이 몇 개 달렸습니다. 멋진 연주예요. 계속 올려주세요. 저도 기타를 배우고 싶어져요. 나이가 있으셔도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이런 댓글들을 보며 준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격려해주고 심지어 영감을 받는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런 게 소통이구나. 30년간 일에만 매진하면서 놓쳤던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이제야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타를 배운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준호는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우리 가계부 좀 봐요. 미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가계부를 내밀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당분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지출이 많네요. 아이들 용돈, 생활비, 보험료,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준호는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퇴직 전에는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었지만 이제는 연금이 전부였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겠어요. 그런데 우리 나이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시니어 일자리도 많다고 하던데. 한번 알아봐요. 준호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다시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 압박감과 새롭게 찾은 취미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인터넷으로 시니어 일자리를 검색해 봤습니다. 경비, 청소, 배달 등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30년간 사무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몇 곳에 이력서를 넣어봤습니다. 일주일 후 한 대형마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고객 안내 업무를 하실 분을 찾는데 관심 있으시면 면접 보러 오세요.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 전 첫 직장에 입사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야망과 희망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그저 생계를 위한 절박함만이 있었습니다. 김준호 씨죠? 이력서 잘 봤습니다. 경력이 좋으시네요. 면접관의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매장은 고객층이 다양해서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가 중요해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면접 결과 준호는 합격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준호는 유니폼을 입고 안내 데스크에 섰습니다. 30년간 양복을 입고 다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첫 고객에게 인사하며 준호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졌습니다. 비록 이전 직장만큼의 지위나 급여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도 힘들었고 젊은 동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이것 좀 도와주세요. 20대 동료가 반말로 말하는 것도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적응해가며 나름의 보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고객들이 감사 인사를 할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불친절한데 아저씨는 참 친절하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자신의 경험과 나이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기타 연습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조금씩이라도 연습했고 주말에는 동호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요즘 바빠 보이시네요. 동수 씨가 말했습니다. 일을 시작했거든요. 마트에서 고객 안내. 그러셨군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나름 괜찮아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재미있고. 그래도 취미 생활은 계속 하셔야죠. 물론이죠. 이게 없으면 삶이 너무 메마를 것 같아요. 일과 취미의 균형을 찾아가면서 준호의 삶은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줄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고 기타를 배운 지는 9개월이 되었습니다. 준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해서 저녁을 먹은 후 기타 연습을 하는 규칙적인 생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기타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강산, 고향의 봄 같은 곡들을 완주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간단한 팝송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준호 씨 정말 많이 늘었네요. 정숙 씨가 감탄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니까 늘더라고요. 저는 며칠 쉬면 감이 다 떨어지던데. 동호회 모임에서 준호는 이제 분위기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곡을 제안하기도 하고 연습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예스터데이에 도전해 볼까요? 비틀즈 노래요? 어렵지 않을까요? 코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준호의 제안에 다른 멤버들도 의욕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SNS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올렸던 연주 영상들이 이제는 자신감 있게 공유되고 있었고, 팔로워도 3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 나이쯤이신데 저분처럼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시라고 권해봐야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네요. 멋집니다. 제가 20대인데 저분만큼도 열심히 안 살고 있네요. 반성합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며 준호는 자신의 작은 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칭찬이 많이 들어왔네요. 매니저의 말에 준호는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고객 응대가 정말 좋아요. 젊은 직원들도 김 씨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실제로 젊은 동료들이 종종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선배님, 화난 고객한테는 어떻게 응대해야 해요? 일단 끝까지 들어주는 게 중요해. 그분들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 30년간의 직장 경험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빠 요즘 완전히 달라졌어요. 딸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전에는 맨날 우울해 하시더니 요즘은 활기차시잖아요. 기타도 치시고 일도 하시고. 그런가? 유튜브에서 아빠 영상 봤는데 댓글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자랑스러워요. 아내 미영도 달라진 모습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퇴직 전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야. 실제로 준호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의 평화와 자유로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퇴직 1주년이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마지막 출근을 하면서 느꼈던 허무함과 불안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것도,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네. 준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기타 실력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복잡한 곡들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동호회에서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SNS 팔로워는 1000명을 넘어섰고, 가끔 라이브 연주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년 전에는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앞섰는데, 지금은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준호 씨,
기타 강사로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요? 강사를요? 네, 초급반 강사가 필요한데 준호 씨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게다가 같은 연령대 분들한테는 더욱 공감대가 형성될 거고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가 되어야만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준호 씨처럼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꾸준히 노력한 분이야말로 초보자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집에 돌아와 미영과 상의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당신이 그동안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1년 전 기타 배우러 가기 전에도 똑같은 말 했었잖아요. 그때도 결국 잘했으면서. 미영의 말에 준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강사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첫 강의 날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수강생들은 모두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저도 1년 전까지는 여러분과 같은 초보였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경험담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기타를 잡았을 때의 어색함, 손가락이 아팠던 것, 코드를 잡는 것이 어려웠던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선생님도 그랬다고요? 네,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니까 늘더라고요. 수강생들은 준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집중했습니다. 전문 강사와는 다른 동료 같은 친근함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퇴직하고 뭘 해야 할지 몰랐는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나네요. 저희 나이에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사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마트 일과 강사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쁘긴 했지만 충실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특히 강사 일에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집에서 손자한테 기타 연주해 줄 수 있게 됐어요. 저희 남편이 요즘 기타만 붙들고 있어요. 덕분에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준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SNS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연주 영상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중년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야기, 퇴직 후 삶에 대한 조언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50대에 시작하는 기타, 늦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우울감, 이렇게 극복했어요. 나이 드니까 오히려 좋은 것들. 이런 제목의 영상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팔로워는 5,000명을 넘어섰고 댓글을 통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준호님 영상 보시고 용기를 내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60대 중반인데도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준호님 덕분입니다. 이런 댓글을 볼 때면 준호는 자신의 작은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입니다. 준호님의 SNS를 보고 연락드렸는데 책을 써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책을요? 네, 퇴직 후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로요. 요즘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늘어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책을 쓸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바로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평범한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야말로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집에서 미영과 상의해봤습니다. 책이라. 생각도 못했네. 당신 이야기를 책으로 내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쓸 수 있을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기타도 배우고 강사도 하고 이제 책까지. 정말 대단해요. 미영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준호는 책 집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느꼈던 혼란과 우울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기쁨, 그리고 지금까지의 변화 과정을 담았습니다. 글을 쓰면서 준호는 자신의 지난 2년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기뻤던 순간들도 모두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60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60세라는 나이가 인생의 끝자락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처럼 여겨졌습니다. 책 퇴직 후 나를 다시 찾다가 출간되었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서점가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고 독자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담은 편지들이 계속 도착했습니다. 책 읽고 정말 용기가 났어요.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처지에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신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면 준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기타 강사로서의 활동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고 개인 레슨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이 늘어가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호텔 캘리포니아 완주할 수 있어요. 65세에 기타를 시작한 제자의 말에 준호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대단해요. 처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셔서 가능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준호에게는 그 어떤 보상보다 소중했습니다. SNS 팔로워는 1만 명을 넘어섰고 이제는 작은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년의 새로운 도전, 평생 교육, 제2의 인생 등을 주제로 한 강연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강연은 지역 도서관에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용기가 나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뭔가 시작해보고 싶어졌어요. 나이 때문에 망설였는데 오늘 이야기 듣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정에서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준호는 가족의 자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에 TV 출연하신다며요? 응, 작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와, 우리 아빠가 연예인이 되는 건가? 딸 지혜의 농담에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미영도 남편의 변화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활기차고 행복해 보여요. 나도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실제로 준호는 30년간의 직장 생활보다 지난 2년이 더 의미 있고 보람찼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자신의 기타를 들고 작은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그동안 배운 곡들을 연주했습니다. 아름다운 강산부터 시작해서 예스터데이, 호텔 캘리포니아까지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멋져요, 아빠. 2년 만에 이 정도가 되다니 정말 대단해요.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데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어르신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